전문성이 검증된 적임자들로 구성된 인사라며 환영했지만 야당은 특히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을 겨냥해 전쟁을 선포한 개각이라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정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폭 개각이 발표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 분야의 검증된 전문가들로 꾸려졌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성과를 내달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법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다며 국회도 정략적인 접근이 아닌 신속한 인사청문회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경제 비상시국이잖아요. 따라서 국회가 인사청문회 과정들을 신속하게 밟아 나가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개각이 야당과의 전쟁 선포라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법을 추진한 조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장악에 이어 청와대 검찰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야당과 국민의 단합을 이야기하면서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른미래당도 한마디로 협치 포기, 논리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가장 무능하고 시끄러웠던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끝내 앉히고 또 지금 문제가 있는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장관들을 유임시킨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와 끝내 싸우겠다는. 이번 개각의 중심인 조국 후보자를 놓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이달 말쯤 열릴 인사청문회에서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최정윤입니다. 최근 서울대에 복직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교수직을 또 휴직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최종 임명되면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때처럼 교수직 휴직 절차를 밟게 됩니다. 서울시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명되면 재임기간 휴직이 가능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어제 매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9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의 문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또 다른 만남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친서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면서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워게임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면서 알다시피 나도 전혀 마음에 든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로 미사일 시험 발사에 관해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은 잘 지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주요 동맹국 간 분쟁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2달 만에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철통 같은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을 둘러싸고 일부 이견이 노출됐고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펜타곤의 주인이 바뀐 뒤 한미 국방장관의 첫 대면이었지만 환영 행사는 약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양측은 점심도 도시락으로 때우고 공동 기자회견까지 생략하면서 회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회담 결과는 한반도 안보 상황과 전자권 전환 등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짤막한 보도자료로 가름했습니다. To reaffirm that our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alliance is ironclad. It is the linchpin of peace and security both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비공개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는
일부 이견도 표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유지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우리는 일본의 태도에 따라 연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세운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경제 보복 조치를 발표하여 한일 관계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기대한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파병 의사를 떠봤다고 할 수 있는데 국방부는 공식 파병 요청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까다로운 문제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퍼의 첫 공식 일정이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면담 때 역시 방위비에 방자도 안 나왔다는 게 당국자들의 전언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오후 청와대 예방을 끝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순방을 마친 뒤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끝난 일이라는 입장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전제를 건드리면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일본 정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도쿄에 있는 한국 특파원들만 따로 만난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끝났다는 것은 넘을 수 없는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선은 일본 정부가 지켜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도 이 문제와 연계돼 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말 G20 오사카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런 일본 정부 입장을 한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정부가 이 마지노선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6일 아베 총리가 히로시마 원폭 추모 행사 때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한일 청구권 협정을 먼저 지키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韓国には日韓請求権協定をはじめ国と国との関係の根本に関わる約束をまずはきちんと守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일단 경제 제재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여러 배경 중에 징용 배상 문제도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 정부는 관여하고 있지만 중재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권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직접 풀어야 한다는 게 미국 입장이라는 겁니다. 현재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무역 관련 경제계 협력 그리고 관광으로 대표되는 민간 교류가 모두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일본 기업 피해가 눈에 띄게 커지고 국내의 일본 여행 보이콧 확산으로 일본 지방 경제가 큰 타격을 입어 걱정하고 있는 속내를 내비친 겁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처럼 한일 관계가 어려워진 근본 원인은 징용 배상 판결과 위안부 재단 해산 등에 있다며 모든 탓을 한국으로 돌렸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2020년 도쿄올림픽 보이콧은 실제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그제 문체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문체부는 또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면 IOC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돼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2분기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에도 일본의 수출 규제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하지만 일본이 부가가치가 높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견제할 가능성이 있어 긴장은 늦출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올해 2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여전히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조사 결과
올해 2분기 글로벌 D램 시장 매출은 148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 매출은 67억 8천만 달러에 시장 점유율은 45.7%에 달해 점유율 수치는 6분기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보다 매출은 2.7% 줄었지만 점유율은 3%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SK하이닉스는 42억 6천만 달러의 매출에 28.7% 점유율을 기록해 두 한국 기업의 합산 시장 점유율은 75%에 육박했습니다. 3위는 미국 마이크론으로 30억 4천만 달러 매출에 20.5%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가 D램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고 삼성전자가 미래 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스템 반도체를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메모리 반도체 최강자는 한국한테 뺏겼고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한국한테 뺏길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청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제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거대한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엔진이자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꼭 필요한 동력이라고 확신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도약을 견제하기 위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날 경우 미래 산업의 핵심을 차지하기 위한 또 한 차례의 정면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일본 관광객의 예약이 줄어드는 등 한일 갈등으로 관광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해외로 향하는 발길을 국내 관광지로 돌린다는 계획인데요. 이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843만 명으로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여기엔 전년 대비 20% 넘게 증가한 중국과 일본 관광객이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은 지난해 3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일 갈등이 깊어지며 일본 관광객의 신규 예약률이 떨어지고 안전 문의가 느는 등 이상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26%가 넘었던 일본 관광객 증가율이 지난달 10%대 후반으로 급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일과 혐한 감정의 확산으로 올 하반기 상황이 더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일 간 외교 경제적 갈등으로 타격을 입은 국내 관광 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지역 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확충하기로 하였습니다.